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와대가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8.15 광복절 특사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석연찮은 투표지들, 특히 약 1000장이나 무더기로 발견된 소위 일장기 투표지 등과 관련해 민경욱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 등 여권과 선관위 고위 인사들을 형사 고소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내일, 그러니까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투표지 위조 고소 기자회견을 연 뒤 이날 당일 검찰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윤호중 전 민주당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조혜주 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이 고소하는 이 피고소자들의 적에 대해 적용되는 죄목은 공인 위조 및 행사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투표 위조 증감 혐의, 이 두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인이란 것은 공적인 도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형사고소에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변호사들로는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아마 이런 분들이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 이 네 변호사 모두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까지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석연찮은 점을 밝혀낸 그 선거 무효소송의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그런 변호사들입니다. 지금 이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에 대한 형사고소에서는 특히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그 투표지 중에서 가장 이번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소위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지금 최근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이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지들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자주 말씀드린 게 이제 배춧잎 투표지이고, 그 외에 뭐 자석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형사고소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소위 일장기 투표지의 무더기 발견입니다. 이 일장기 투표지라고 이름 붙여진 투표지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지에 투표 관리관 난이 있습니다. 그 난에 찍는 도장, 투표관리관의 도장, 그게 이제 아까 공인, 그러니까 공적인 도장이란 뜻에서 공인인데,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져서 마치 그 빨간색 일본 국기, 일장기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무려 1000여 장이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투표를 할 때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정상적이지 아니고 시뻘겋게 그냥 일본 국기처럼 돼 있는 게, 그런 게 찍혀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투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으며, 그 선거 관계자가 나눠줄 때도 그건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자,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개표를 할 때, 그 개표를 할 때도 누군가는 보면 이거는 이상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하나도 없이 그런 투표지의 존재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선거로부터 무려 1년 2개월도 더 지난 재검표 과정에서 그런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됩니다. 그것도 몇 장이 아닌 단일 한 선거구에서 무려 1000여 장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경욱 의원이나 변호인단들은 이 과정에서 이 거대한 국가 권력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또는 부정행위의 의혹이
대단히 짙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 이런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핵심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입니다. 일단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뭉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 하에 검찰이 이거를 뭉개더라도 어차피 다음에라도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지금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상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만약 명백한 부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되고 이의를 제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변호인단 이런 분들의 노력은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국투본 명의로 조선일보 24면의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하단 5면 광고가 실린 데 이어 오늘은 조선일보의 24면의 전면 광고가 실리면서 대략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배춧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를 쭉 설명하면서 이런 투표지 수천 장 나왔는데도 선거 무효 아니라고 이런 문구가 있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재검표에서는 세간의 의혹대로 부정한 표가 정말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천 장의 가짜 표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광고에는 동문회 쪽에서 아마 광고비를 지원해 주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 석연찮은 이 건과 관련해서 한번 보실 만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7월 11일 날 이번 도태우 변호사가 인천의 사랑침례교회라는 데서 이제 거기 아마 사랑침례교회는 담당 목사는 정동수 목사라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초청을 해서 가서 이 일종의 특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그리고 4.15 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내각제 개헌 시도에 담긴 불순한 의도 뭐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강연을 한 모양인데 이 중에 4.15 선거와 관련해서 약 7분 정도로 편집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보면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저 재검표 결과를 보고 과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아마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설득력 있는 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날 특강 전체 영상도 괜찮고 혹시 시간이 빡빡하신 분들은 약 한 7분 정도로 편집된 이 선거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판단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특사 검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5 광복절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아서 지금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에서 올해 8.15 특사 대상 선정 작업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참모들과 사면 대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건강이 악화돼서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 두 분을 특사 대상에 검토시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석방보다는 특별 사면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확실히 뭐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된 걸 보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 고려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가능성이 꽤 높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이번 특사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승마 금메달리스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연습용 말 지원 그것도 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소속은 삼성 거로 돼 있지만 그걸 지금 뇌물이라고 해서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뇌물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쨌든 참 무리한 법 적용으로 해서 그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나올 거 있느냐, 더 안에서 더 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중에 정치적으로는 어떤 거 있든 우선은 저 고생을 좀 해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도 특사 대상에 포함하는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겁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특사 또 석방 이렇게 하면 야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도 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나 그런 다 좀 접어두고 저 오랫동안 고생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단은 수감 생활에서 풀려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